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구 설명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게 펜 툴과 요게 펜 툴과 티, 그 다음에 사용자 모양 도구,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도구에 대한 간단한 기초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T를 지그시 눌려보면은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펜 도구 요 하나만 쓰면 되겠습니다. 펜 도구는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경로를 그릴 때 쓰기도 하고, 외로 펜 툴을 어도비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이래 선택하거나 딸 때 또는 경로를 표시할 때 펜 툴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또 펜 툴입니다. 펜 툴을 꼭 펜 툴로 따야 될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요 애플 로고거든요. 자, 요걸 펜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서 펜 툴을 처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다음 지점에 와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손 띄지 말고 이렇게 당기면 비슷해질 때까지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트 키를 누르고 도로 원위치 해놓고 다시 시작 지점으로 가서 클릭하고 또 이렇게 포토샵 자격증 시험은 1급은 반드시 펜 툴을 사용 안 하면 1급 자격증을 따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패스가 하나 따졌습니다. 그러면은 패스의 선에다가 색깔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검정색입니까? 전경색을, 자, 이러면 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 툴을 선택하고 옆에 밖으로 되면 이런 모양이 따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펜 툴을 잘 사용하면 아주 이쁜 모양을 딸 수도 있고 이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애플 로고 같은 걸 가지고 막 연습을 하면은 잘 따지겠습니다. 이런 펜 이렇게 경로를 표시할 때 클릭하고 클릭해서 밑으로 당기면 위로 경로가 세워지고 위로 당기면 아래에 이렇게 경로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전진 패스 선이 밑으로 되어 있으면 밑으로 그려진단 말이고, 요게 위로 되어 있으면 위로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밑으로 그리고 싶으면 밑으로 클릭해 놓고 요렇게 따지면은 요런 선이 되겠습니다. 그게 싫어서 여기서 나는 위로 다시 또 더 그려야 되겠다 하면은 다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패스선은 뭐한테 쓰는 거냐? 글자를 패스선을 따라가는 글자를 만들고 싶을 때 요렇게 패스선을 만들어 놓고 T를 선택해서 요렇게 보면은 T의 모양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여기서 글을 쓰면은 글자는 패스선을 모양을 따라서 가는 글이 되겠습니다. 펜 툴은 이렇게 쓴다는 것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를 눌려보면요. 글은 요 네 가지가 있는데 밑에 두 가지는 극히 잘 안 씁니다.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다루던 마스크 툴이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평 문자 도구와 세로 문자 도구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 수평은 자, 클릭해 놓고 그냥 수평으로 그냥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은 여기 보면은 레이어가 지금 1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예 레이어가 이 글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클릭해 주면
레이아의 굿타임이라고 들어옵니다. 비로소 레이아가 글자를 인식이 됐다는 말이고 이제는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글자를 어디서 수정 및 변형을 하느냐 하면은 요 위에 보면은 제가 항상 수업할 때 그럽니다. 여기 부산 공고 배지라 그러는데 옛날에 이런 배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툴이 되겠습니다. 이 툴이요. 이 툴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문자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자, 그럼 글자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로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간 여러 가지 옆으로 놓고 많이 있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글자를 변형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글의 색상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글자 레이어를 이렇게 봅니다. 글자 레이어 보면 굿타임이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에 해서 뭐 여러 가지 볼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차후에 맡기고 그냥 그대로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생깁니다. 또 여기 위에 풀다운 메뉴에서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먼저 풀다운 메뉴를 알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의상 간단하게 할 때는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해서 드롭셋도 그림자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림자가 주어졌죠. 그림자의 거리는 내가 다양하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색깔 또는 획, 글자의 테두리를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테두리를 다양하게 넣어봅니다. 중앙으로,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테두리의 굵기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 껴졌네요. 그 다음 글자의 여기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주보기도 합니다. 빨간 거와 빨간색이 앞으로 왔네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여기에서도 여기서 이게 각도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색깔은 다양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획을 체크를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주고 확인을 하고 나면은 이 레이어에 와 보면은 효과에서 획과 그라디언트와 그림자 효과 세 개를 주었는데 획에는 눈이 없죠. 왜 없는 가 획을 금방 빼버려서 그렇습니다. 다시 여기서 획을 체크를 하고 나면은 효과가 그림자, 그라디언트, 획 세 개가 들어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를 여기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는 말 안 해도 잘 알지 싶습니다. 세로는 클릭해 놓고 그냥 세로로 글을 쓰면 세로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한글을 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세로 글이 되겠습니다. 하는 효과는 꼭 같습니다. 꼭 같고요. 글은 그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쓰기로 하고요. 그 세부적으로 다음에 또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할 게 있습니다. 우선 그것만 잘 숙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자, 요 사각형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냥 도구입니다. 사각형 도구. 여기서 칠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으로는 빨간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은 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됩니다. 색상이 바꾸고 싶으면 위에 칠해 가서 다양한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경도 요게 10픽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30픽셀을 하면은 좀 더 이래 둥거지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경이 1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타원도 그렇고 이거는 원이고요. 원이 선택이 안 됐네요. 원을 선택해 놓고 이건 원이 되겠습니다. 원도 색상을 다르게 주면은 다른 색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내려오면 밑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지우고 합시다. 이거를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는 요거를 선택하면은 위에 요 위에 보면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양 도구가 나타나면은 모양 도구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19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19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밑에 보면은 여기서 말을 선택. 한 번 선택하면은 이 창을 닫으려면 여기를 한 번 더 선택해 주면 닫힙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양의 색상도 여기에서 바꾸면은 이런 모양 도구가 되겠습니다. 모양 도구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O를 누르면은 이 모양 도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색상은 바꾸면은 다양하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나비 모양은 이렇게 하면은 또 나비가 되겠습니다. 나비의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런 색깔이 되겠습니다. 한없이 많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도 여기서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무잎 모양을 선택을 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나무잎이 그려지겠습니다. 색상은 여기서 바꾸면 되겠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양 도구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까지 해서 7번에 걸쳐서 도구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도구를 설명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